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에 이어 오늘은 흑산공항 홀대론까지 제기하며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행보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복합 쇼핑몰 논란의 불씨를 거듭 당겼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주와 순천, 완주 등에서도 추진됐는데 민주당이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전선을 더 확대했습니다. 민주당이 뜨끔해할 만한 그런 광주 쇼핑몰에 2탄, 3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흑산도를 찾은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흑산공항이 시작도 못한 데 반해서 울릉공항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한 반증이라며 호남 역차별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얄팍한 선거 전략이 되려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또 되지도 않은 정쟁을 만들어 무임승차하지 말고 수도권과 부울경 같은 국비 수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발전 정책을 내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대선의 어떤 표를 모으는 전략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특히 복합 쇼핑몰은 이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조건 등 공론화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대선과는 달리 공세적 선거운동을 하는 국민의힘에 의해 촉발된 호남 민심 경쟁은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인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구체적인 실천 의지는 있느냐에는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심상정과 정의당은 영원한 서민의 편이라며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 대표는 중소상공인 간담회 등 광주 곳곳을 돌며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노동과 농민, 서민들의 편에서 정치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끌어낸 것도 심상정과 정의당이라며 서민의 삶을 바꿀 후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와 현대산업개발이 배상 관련 협의를 마무리해 그동안 미뤄뒀던 장례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와 현대산업개발이 배상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 이후로 미뤄뒀던 피해자 5명에 대한 장례 절차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지난 12일 현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도 운영을 종료합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후에도 아파트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붕괴된 201동을 철거한 자리에 안전한 서회를 기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여기서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시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수십 톤 무게의 역보 구조물 설치와 철제 동바리의 섣부른 철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받은 결과 붕괴된 201동의 피트층 바닥에는 적정 하중보다 2배 많은 무게가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트층 다른 곳과 높낮이 차이가 있어 붕괴된 지점에만 설치된 7개의 역보와 덜 굳은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며 하중이 가중된 겁니다. 현장 하청업체 관계자 대표 등을 추가 입건한 경찰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이 공법을 무단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는지 등 원청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인 6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4,073명, 전남은 2,0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6천 명대를 기록한 건 재작년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도 9만 8,045명을 기록하며 무려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음 달 초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 대비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까지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손놀림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자에 담긴 자가진단 키트를 학교별 그리고 학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이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 시트 하는 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나눠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저희 학부모들이 저희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월부터 전남 모든 학교에서 첫 번째 주는 학생 1명당 1개, 두 번째 주부터는 1명당 2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다음 달 11일까지를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했고 학교 자체 판단으로 원격 수업 전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선 소독약품을 나눠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한 목포시는 23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소독약품 7,200리터를 비치해뒀습니다. 또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의 방역요원을 투입해 매일 집중 방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삼계동에다가 비치해서 곧 개학이 시작되는데 찾아가는 PCR 검사, 취약 지역들 자가진단 키트 제공이라든지 방역 자율단을 구성을 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초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로 미래자동차 부품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의 안전 기준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시험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친환경차 부품 핵심인 배터리가 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강한 충격을 이겨냅니다. 또 다른 배터리는 바닷물에 들어가더니 불꽃을 일으킵니다. 배터리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통해 정상 또는 불량품을 판별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선 친환경차 배터리의 화재와 충격 등 12가지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부품 핵심인 배터리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시험동이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배터리 시험동으로 오는 9월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단위의 화재 시험 시설이 구축됩니다. 이제 친환경차라 불리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시험하는 모든 부품업체라든가 또는 완성차 업체도 센터가 가동되면 국내 완성차 주요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증을 받기 위해 광주로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각종 시험과 인증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아 자동차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친환경차 대량 생산을 위해 배터리 시험동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역 내 기업에게는 배터리 시험 인증 비용을 50% 정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로 세계적인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산업 메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이어 친환경 차량 부품 센터까지 빅그린 산단의 둥지를 틀면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고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위대에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 면직됐던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의원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미지급 급여의 경우 고인의 연령 정년을 고려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안막용 스크린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1조 3,665억 원으로 직전 달과 비교해 28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건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으로 통상 수요가 꾸준한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 3,300억 원에서 12월에는 1,500억 원대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선에 있어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 불편 지역이란 해당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일일 운행 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 등은 사전에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여수 검은 항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민들의 여객 운임이 평일에 한해 연중 50% 할인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라남도가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4개 항로를 대상으로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